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의 길고 섬뜩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친구들과 함께 경험했던 섬뜩한 일화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몇 년 전 여름, 친구들 넷과 나는 대학 방학을 맞아 한적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인터넷에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명한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민박집이었다. 우리는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힐링할 생각으로 들떠 있었다. 도착한 첫날, 우리는 마을 주민들로부터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마을 인근의 숲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냥 동물이 내는 소리겠거니 생각했지만 몇몇 주민들은 그 소리가 사람이 오는 것 같다고 했다. 호기심이 생긴 우리는 그날 밤 직접 소리를 듣기로 결심했다. 어두운 밤이 되자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민박집에서 나와 소리가 난다는 숲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숲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니 이내 소문대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소리는 분명 신음소리에 가까웠다. 다가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마침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플래시를 비추자 우리는 누군가의 실루엣을 발견할 수 있었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사람이 웅크리고 있는 형상이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허공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순간 오싹함이 느껴져 우리는 주춤거렸다. 하지만 친구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그는 그 실루엣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가까이서 보니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마치 사람처럼 생긴 오래된 나무 인형이었다. 인형의 팔다리는 뒤틀려 있었고 얼굴은 험악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침울한 기운은 마치 공간을 압도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서둘러 자리를 뜨기로 했다. 돌아가려는 순간 등 뒤에서 왠지 모를 시선이 느껴졌다. 숲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우리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다들 한마음이 되어 민박집으로 향해 전력 질주했고 드디어 방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숨을 돌렸다. 그날 밤 우리는 좀처럼 잠을 잘 수 없었다. 창문 너머로 숲을 바라보며 언제라도 누군가가 쫓아올 것 같은 불안함에 시달렸다. 피곤함에 지쳐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떠보니 어제의 일이 악몽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방 안에 끼어든 나뭇가지와 그 위에 놓인 정체불명의 인형을 보고 우리는 다시금 현실로 돌아와야 했다. 우리는 즉시 짐을 챙겨 그곳을 떠나기로 했다. 민박집 주인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야 마을 주민들로부터 듣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다. 우리가 발견한 이상한 인형은 오래전 그 숲에서 실종된 한 소녀의 소지품이었으며 소녀는 여전히 그 숲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었다. 소녀의 영혼이 그 인형을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얘기였다.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는 그날 밤의 일을 다시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숲속의 공포스러운 순간은 꿈에서도 우리를 괴롭혔다.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으며 마치 신비롭고도 끔찍한 이야기로 남아 우리를 따라다녔다. 그리고 몇 달 후 우리는 인터넷에 올라온 한 게시물을 보았다. 그 숲에서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새로운 목격담이었다. 누군가의 간절한 외침이 다시금 숲을 채우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 구석진 동네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었다. 이곳은 수십 년의 역사를 지닌 곳으로 주변에는 지금은 폐허가 된 낡은 공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낡은 건물의 벽은 시간이 남긴 흔적들로 가득했고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듯한 위태로움이 있었다. 이 아파트 단지에는 수많은 이주민들이 살았지만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한 가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13층의 전설적인 귀신에 관한 이야기였다. 평범해 보이는 이 아파트의 13층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고 이곳 주민들은 누구나 한 번쯤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만큼 유명했다. 1990년대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이 아파트에 1304호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혜진이었다. 혜진은 출퇴근이 편리할 것 같아 그곳으로 이사를 선택했다. 하지만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이상한 일을 겪게 된다. 밤이면 어김없이 복도에서 울리는 발소리와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윗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런 소리들은 매일 밤마다 시기를 맞춘 것처럼 일정한 시간에 들려왔다. 한 달쯤 지났을 즈음 혜진은 점점 심해지는 소음에 잠을 설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었다. 결국 참다 못한 혜진은 윗집에 올라가 보았지만 그 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었다. 지인들에게 사람 없는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자 그들은 하나 둘씩 이 아파트의 전설을 꺼내 들었다. 1304호의 전세입자는 젊은 가족이었고 그들에게는 사랑스러운 어린아이가 한 명 있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아이는 집안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이후 그 집에서는 아이 울음소리와 함께 문이 저절로 열리곤 한다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이런 소문 탓에 1304호는 한동안 공실 상태였고 결국 혜진이 이사 오기까지 수차례 세입자들이 들고 났다고 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혜진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불안을 떨칠 수 없었던 그녀는 직접 귀신을 쫓아내기로 결심했고 결국 한 무속인을 찾아가 집으로 초청하게 된다. 무속인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에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고 곧바로 제례를 치르기 시작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혜진의 머릿속에는 아파트 13층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진행된 제례 끝에 무속인은 혜진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 집에 깃들어 있던 영혼은 단순히 떠돌이 귀신이 아닌 집의 구조에 영향을 받아 존재하는 일종의 집령 같은 존재라는 것이었다. 단순한 위령제가 아닌 집 자체에 대한 주술적 해소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혜진은 이 말을 듣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와 상의하였고 그들은 관리 기록을 뒤져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오래전 이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그 땅에는 100년 이상 된 고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고택이 철거되던 날 그곳에서 폐허로 남겨진 지하방에서 죽은 아이의 유골이 발견되었지만 이 사건은 당시 크게 이슈화되지 않은 채 묻혀버렸다는 기록이 남아있었다. 혜진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고택의 역사를 더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혜진은 자신의 집과 그 주변이 단순한 무명 귀신의 장난이 아닌 역사가 깊은 장소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전문가들과 함께 13층에 집령을 위한 본격적인 제례를 다시 준비했다. 긴 과정을 통해 혜진은 드디어 평온을 찾을 수 있었고 그날 이후로 아파트 13층에 관한 기묘한 소음과 현상들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종종 이 사건을 회상하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 깊숙이 자리잡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다. 그 전설은 몇 세대에 걸쳐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돌고 도는 이야기로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 다녔다. 그 전설의 주인공은 구미호라 불리는 여우의 혼령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전설을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매년 여름이 되면 누군가 실종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점차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 전설에 따르면 매년 음력 7월에 보름달이 뜨는 밤 구미호는 젊은 여자의 모습으로 변하여 마을을 배회했고 이때 마주치는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어느 해 여름 대학생인 정은호는 방학을 맞아 외할머니가 계시는 그 시골 마을로 내려갔다. 어릴 적부터 외할머니 댁에서 보낸 여름 방학은 늘 그에게 특별한 추억이었다. 평소와 같이 할머니의 정원에서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며 시간을 보내던 은호는 마을 사람들이 의논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보름달 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모아 구미호 전설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은호는 그 전설이 어릴 적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것임을 기억했다. 은호는 그날 밤 어두운 호기심에 이끌려 마을 밖의 작은 산으로 향했다. 과거 할머니와 함께 들렀던 그곳은 낮에는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그날 밤에는 왠지 모를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산을 오르던 중 은호는 뒤에서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분명 바람 소리일 거라고 애써 무시했지만 소리는 점점 또렷해져 갔다. 한참을 걸어 산 중턱에 도착하자 은호의 눈앞에는 한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얀 달빛 아래서 더욱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은호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왜 여기에 오셨나요? 은호는 순간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무의식적으로 대답했다. 그저 산책을 하러 나왔어요. 여자는 다소 먼 곳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오랜 세월 동안 난 이렇게 이곳에 서 있었어요. 당신도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요? 은호는 그 말을 듣고 얼굴에 스치던 소름을 느꼈다. 이내 여자에게서 도망치려 했으나 그의 몸은 이상하게도 움직이지 않았다. 여자는 은호에게 다가와 후련한 목소리로 다시 속삭였다. 날 사랑해주겠다고 약속해줘요. 순간 은호는 할머니의 예전 말씀이 떠올랐다. 이곳에서 여인을 보면 절대 따라가지 말거라. 그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했었지만 마치 뿌리가 내려진 나무처럼 발이 땅에 붙어버렸다. 여자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며 그의 목을 감싸려는 순간 은호의 목 뒤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그를 정신 차리게 했다. 은호는 필사적으로 외쳤다. 날 떠나라. 그러자 여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그의 앞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천신만고 끝에 집으로 돌아온 은호는 할머니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봤던 건 구미호의 혼령이었단다. 매년 한 명을 데려가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지. 조심해야 한다. 이 사건 이후로 은호는 더 이상 그 마을을 찾지 않았다. 그러나 한밤중에 울리는 바람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달이 유독 밝은 밤이면 그는 그 여인의 얼굴을 떠올리곤 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은호는 가족의 일로 다시 마을을 찾았다. 그날 밤 그는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었다. 또 다른 젊은이가 보름달이 뜬 밤에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야기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구미호의 전설은 그날의 기억처럼 계속해서 살아남고 있었다. 마을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전설을 믿으며 보름달 밤이 되면 문을 꼭 닫고 금기된 한복 여인과의 대화를 피했다.
그럴수록 전설은 더욱더 생생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확대 재생산되었고 어느 순간 그 구미호의 전설은 마을을 넘어 나라 전체에까지 퍼져나갔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어느 날 밤 외진 길을 걸을 때 낯선 여인을 마주치게 된다면 꼭 마음속 깊이 할머니의 경고를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녀가 구미호의 혼령이 아닐 것이라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다.